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성 유지의 실제의 두 번째 시간 체온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온 조절은 어떻게 조절되는지 우리 한번 실내 온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고 실제 우리 몸에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 한번 보시면 실내 온도가 상승했을 때 아니면 실내 온도가 하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실내 온도가 상승했을 때 자, 거기에 보면은 뭔가 내 몸에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내 체온을 감지하는 건 누굴까? 자, 우리 내 몸에서 항상성 중추는 누구냐? 누가 감지하냐? 이거 배운 적 있죠, 그죠? 자, 우리 몸에서는 누구다? 간내의 누구? 시상 하부죠. 자,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간내의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온도를 감지하는 감지기고요. 자, 어쨌거나 뭔가 스위치가 켜져요. 자, 무슨 스위치냐? 자, 지금 밑에 보니까 에어컨 작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온도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계속 틀어져 있으면 실내 온도가 하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가 꺼져야 돼요. 자, 우리 몸에서도 이런 식으로 에어컨처럼 온도를 낮춰주는 어떤 조절 장치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내 온도가 하강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에어컨 스위치를 끌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실내 온도 조절을 에어컨을 끈다.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쵸? 난방을 튼다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에어컨으로 작동하는 게 무엇이며, 자, 히터, 난방기로 작동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기에 앞서서 추울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절할까? 더울 때는 어떤 식으로 조절할까? 간단하게 보고, 세부적으로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우리 뭔가 히터, 난방기처럼 내 몸에 열의 발생을 촉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열을 만들어내는 거. 열 발생. 열 발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에어컨처럼 온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몸 속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에어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뭔가 냉기를 돌게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빼서 낮추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열을 바깥으로 뺀다. 열 발산. 자, 바깥으로 열이 나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쵸? 자, 우리 추우니까 열은 만들어내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감소시킨다.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러면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을 만들어내는 거. 열 발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겠죠? 더운데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열 발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바깥으로 빼내는 건 더울 때 많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내 몸에서 실제로 열을 만들어내는 행동은 무엇이며, 자, 열 발산. 바깥으로 열을 빼내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 자, 우리 열 발생은 앞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자, 내 몸에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이 있었죠. 앞 단원을 계속 배웠었습니다. 자, 바로바로 무엇이다? 세포 호흡이죠. 자, 그래서 우리 추울 때는 세포호흡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더울 때는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열 발산.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에는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떠오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땀. 자, 우리 가장 먼저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땀을 흘리는 행동이 우리 에어컨이랑 똑같죠. 땀을 흘려서 이 땀이
날아가는 순간 내 몸에 있는 열도 함께 앗아가죠. 뭐 기화열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긴 한데, 자, 땀을 흘리는 행동이 열을 바깥으로 빼내는 첫 번째 떠오르는 행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부터는 좀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찰했던 거라서 아마 아실 수는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입모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처음 들어본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입모근은 무엇이냐? 입자가, 우리 입구할 때 입이고요. 자, 모는 무엇일까요? 털 모자. 자, 그 다음에 근은 무엇일까요? 근육입니다. 자, 그러면 붙이면 뭔 뜻이에요? 털 입구에 있는 근육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뭔가 떠오르셨으면 좋겠는데, 입모근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 우리 피부에 모공이 있죠. 자, 피부에 모공이 있어요. 자, 좀 뭔가 과장되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모공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요. 자, 이 모공에 여러분들 뭐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좀 두께는 다르고 길이도 다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 털이죠, 털. 자,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털이 항상 평상시에는 보면은 피부에 따라서 누워 있어요. 피부결 따라서.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이 털이 빳빳하게 이렇게 세워질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위에 그림은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다음 밑에 하나 더 그림을 그려보면은 털이 이렇게 피부결을 따라서 누워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털은 뭔가 세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피부결을 따라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 털이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피부결을 따라 누울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뭔가 나무나 풀을 땅바닥에 이렇게 심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땅에 이제 식물을 심을 때 구멍을 파서 흙을 꽁꽁꽁꽁 다지지 않으면 식물이 픽 쓰러져요. 그쵸? 자, 그래서 뭔가 이 털을 이렇게 꽉 쥐고 있을 수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꽉 쥐게 되면은 식물이 흙을 탄탄하게 다져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근육의 이름이 입모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근육이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항문의 괄약근 아시죠? 괄약근이랑 거의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괄약근이 풀리면, 항문이 열려서, 그 다음 상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약근이 쪼여지면 어떻게 돼요? 항문이 이렇게 좁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입목은 똑같아요. 입목근이 느슨해져요. 늘어난다. 우리 이완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완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 가운데에 있는 털을 꽉 쥐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피부결로 누워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아서 꽉 잡아 쥐어주지 않아서. 자, 그런데 잇모근이 수축해요. 쪼여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구멍이 쪼여들어서 털이 빳빳하게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뭔가 피부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잇모근을 이렇게 선생님이 왼쪽은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잇모근이 쪼여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잇모근이 느슨하게 늘어났다. 왼쪽 그림처럼. 자, 이거를 이완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 사이에 있는 털을 꽉 잡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눕는다고 했어요. 누워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요. 잇모근이 수축되어서 그 사이에 있는 털을 꽉 잡아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꼿꼿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잇모근이 수축되었다, 쪼여들었다, 자, 혹은 반대로 이완됐다, 느슨해졌다 하는 것과 우리 피부에 있는 털에 어떻게 뭐
누워 있는지 세워지는지에 대한 차이점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잇모근이 느슨하게 늘어나. 이완하면은 우리 땅구멍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우리 모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모공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서 땅구멍, 모공이 다 늘어나서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처럼 잇모근이 꽉 수축했어요. 자, 이러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뭐다? 땅구멍이랑 모공이 꽉 째어들어서 우리가 순식간에 꽉 째어지면은 너무 과격하게 꽉 째어지면은 모공이 안 보이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느냐? 뭔가 오돌도돌하게 소름 돋았다, 닭살 돋았다 하죠. 그죠? 자,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가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알아보고 밑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잇목은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찰은 하셨지만 잘 인지하지 못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피부 근처 모세혈관입니다. 자, 우리 피부 근처 모세혈관. 이것도 뭔 말이냐? 자, 우리 혈액은 내 몸 피부 근처 바깥쪽으로 좀 가까이 지나가는 혈액도 있고 몸 깊숙이 지나가는 혈관도 있어요. 자, 우리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 근처에 흐르는 모세혈관이 있고요. 자, 깊숙이에 뭐 정맥이나 아니면 동맥이나 혹은 깊숙이 흐르는 모세혈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 여러분 피부가 막 투명하고 얇으신 분들은 피부 근처에 막 실핏줄이 보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그 실핏줄을 정식 명칭으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세혈관이 모든 사람이 다 피부 근처에 가까이에 있어요. 다만 안 보일 뿐이지. 자, 이 모세혈관이 어떤 작용을 할까? 자, 여러분, 이 모세혈관에 피가 많이 지나가면은 바깥의 외부 환경이랑 좀 가까이에 피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혈액 안에 열기가 있어요. 자,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피가 따뜻하겠죠. 자, 그런데 피부 근처에 바깥쪽에 돌출되어 있는 모세혈관에 피가 많이 지나다녀요. 자, 그러면 바깥쪽의 열을 많이 빼앗기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피부 근처에 돌출되어 있는 모세혈관에 피를 조금만 흘려보낸다. 자, 그러면 바깥에 노출되는 것이 적으니까 열을 덜 빼앗기겠죠. 자, 그래서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피를 많이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피를 적게 흘려보내느냐 이 차이로 바깥에 열을 많이 뺏긴다 아니면 열을 많이 빼앗기지 않는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밑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열을 만들어요. 자, 우리 열을 만드는 활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을 많이 해야 될까, 적게 해야 될까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열을 바깥으로 빼내는 행동, 열 발산이라고 하는데, 자, 열 발산에 대한 것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땀을 흘린다. 그 다음에 잇모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추울 때와 더울 때는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만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경우는 반대로 적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성 유지에서는 좀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 추울 때가 먼저 나오니까 추울 때를 기준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더울 때는 복습 겸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밑에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랑 같은데요. 자, 우리 그림에 저온 자극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언제예요? 추울 때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지금 추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조절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추울 때
일단 춥다. 내 몸에 지금 열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누가 감지한다? 중추. 자, 간내의 시상하부이고요. 자, 간내의 시상하부가 내 몸에 지금 체온이 떨어지고 있음을 인지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나요? 열 발생을 촉진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세포호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세포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하려면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바로 누굽니까? 세포호흡을 촉진할 수 있는 아이는 티록신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될 거는 간내의 시상아부가 티록신 분비를 하려고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간내의 시상아부가 티록신을 분비하는 갑상선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간내의 시상아부가 갑상선에 바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야 되니까 자, 뇌하수체 전엽에 갑상선 분비를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호르몬 이름이 TRH였죠. 자, TRH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자, TRH의 분비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이 무엇을 분비하더라? 갑상선을 자극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겠죠? 자, 얘도 분비량이 증가해요. 결국에는 갑상샘에서 자, 무엇을 분비하게 된다? 자, 우리 티록신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자, 요거는 하실 수 있죠? 그 결과 물질 대사는 촉진됩니다. 자, 그래서 열 발생이 많아지게 되겠죠.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려면은 티록신만 있으면 될까? 자, 우리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건 바로 누구냐? 자, 여러분 세포호흡을 하려면 포도당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비가 촉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그건 바로 누구냐? 자, 간내의 시상하부가 자, 우리 추우니까 뭔가 내 몸을 활발하게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신경을 통해서 내 몸에 조절하도록 만들어요. 자, 이때 조절하는 신경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교감신경이고요. 자, 우리 교감신경이 언제 작용한다고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 몸을 흥분되게, 업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 자, 추울 때 가만히 내 몸 움직이지 않고 다운시키면은 나 얼어 죽죠. 자, 그래서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동동동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죠? 자, 손도 비비고, 자, 이런 것처럼 내 몸을 업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시키는 신경이 누구다? 바로 교감신경이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누구를 자극하느냐? 자, 우리 모든 걸 다 알기는 힘드니까 대표적으로 요거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한번 그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 때문에 누가 자, 부신 속질이 자극을 받아요. 그 결과 자, 우리 혈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호르몬인 누가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티록신과 함께 물질 대사를 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에피네프린 덕분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감신경 덕분이기도 해요. 자, 우리 업시킨다. 교감신경이 앞에서 어떤 일을 만든다. 기억나시죠? 뭐, 심장 박동을 뭔가 증가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뭐, 근육이 막 떨리게 만든다던가. 자, 그래서 추울 때는 우리가 달달달달 떨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교감신경 작용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일어나는 거 마지막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을 발생시킨과 동시에 열이 빠져나가는 건 억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줄여야 되는 거. 2번. 자, 우리 열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일단은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우리 피부 근처에 혈관에 피가 많이 흘러야 될까요? 일단 수축이라는 말을 잘 모르신다면 일단 선생님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근처에 혈액을 많이 지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적게 지나가게 해야 돼요? 지금 피부 근처에 혈액이 흐를수록 바깥에와 닿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춥잖아요. 그죠? 열을 자꾸 잃게 되죠. 자꾸 식게 돼요. 피가. 자, 그래서 피부 근처에는 음,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부 근처 모세혈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혈액이 흐르는 게 감소해야 되죠. 그죠? 안 식으려면. 자, 그러면 혈류량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뭐 피가 인공지능 아닙니다. 수도, 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혈관이 아니고요. 혈관은 넓어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좁아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늘어나는 걸 이완, 뭐 확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줄어드는 걸 수축, 쪼그라들었다, 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도관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액을 적게 흐르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의 공간을 좁히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면 되겠죠. 쪼그라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혈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이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일입니다. 되셨나요? 자,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된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털이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져 있죠. 자, 그러면 누구의 작용으로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자, 우리 빳빳하게 세워지게 만들려면은 근육이 꽉 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잇모근이 어떻게 된다? 쪼여들어야 돼요. 자, 잇모근이 수축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털이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지는 이유는 털이 이렇게 피부에 누워 있는 것보다 세워져 있으면 털들로 인해서 공기가 갇혀 있을 수 있는 공기층이 이렇게 넓어져요. 자, 그래서 내복을 한 겹 더 입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열을 바깥에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털을 세운 겁니다. 되셨나요? 자, 잇모근이 수축되면 털도 세워지고 꽉 모공이 찌어들어서 급격히 꽉 찌어들어서 어떤 일도 발생한다? 소름이 돋은 것과 같이 모공이 쪼여들어서 자, 그런 일도 발생한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더울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 발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추울 때니까 감소시키셔야 되겠죠. 자, 빠져나가는 거 줄여요. 자, 그리고 열 발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 발생은 증가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열 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옆에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둘 다 열 발산을 줄이든 열 발생을 증가시키건 자, 누가 감지해서 이걸 판단한다? 간내의 시상하부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죠. 자, 간내의 시상하부가 이러저러한 조절을 위해서 어떤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을 조절한다 했죠. 자, 나 추울 때 업돼서 막 우리 몸을 활발하게 이렇게 뭔가 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감신경 외워주세요. 자, 교감신경 덕분에 피부 근처의 혈관은 어떻게 됩니까?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지나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혈관이 줄어들어요. 자, 줄어들어요. 자, 쪼여야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수축되고요. 자, 그래서 피부 근처에 지나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우리 눈으로 관찰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혈액이 많이 안 지나가니까 우리 혈액 때문에 이렇게 빨간 거예요.
우리 피부가 불그스름한 거예요. 근데 피가 적게 지나가 평소보다. 자, 그래서 불그스름한 게 좀 줄어들어서 내 눈에 평소보다 어떻다라고 느끼느냐? 뭔가 창백하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감소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된다. 자, 우리 모공도 줄여야 되고 털도 세워야 되겠죠. 내복 입은 것처럼 공기층을 늘리려면은. 자, 그래서 우리 털을 세우려면은 잇목은 어떻게 한다? 조여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털이 세워진과 동시에 우리 모공이 확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소름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우리 닭살 돋았다. 털이 빳빳하게 서잖아요. 그쵸? 자,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땀 분비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땀 분비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 몸에 열이 식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추울 때니까 땀을 갖다가 분비하면 안 되겠죠. 땀 분비를 억제합니다. 자, 그래서 열 손실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세포호흡을 하면 열 발생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티록신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TRH 분비는 증가하고요. 뇌하수초 전엽에 TSH 분비 증가하고요. 그래서 갑상샘에서 누가? 그렇죠.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돼야 되죠. 그 결과 세포호흡이 촉진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포를 촉진하려면 우리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몸을 업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것을 동시에 담당하는 아이가 바로 에피네프린이었어요. 자, 그래서 간내 시상아부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 교감신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죠? 자, 부신 속질에게 누구를 분비하도록 혈당량 증가와 우리 몸을 업시킬 수 있는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아이. 자, 그 아이는 바로 에피네프린입니다. 자,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자, 여러분 세포호흡도 촉진되고요. 세포호흡도 촉진되고요. 자, 심장이 빨리 뛰어서 혈액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서 세포호흡도 잘 되게 만들고요. 자, 그리고 근육을 덜덜덜덜 떨리게 해서 우리 몸에 세포호흡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하는 뭐 행동들을 잘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되는 건, 자, 교감신경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자, 그리고 잇모근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그리고 티록신의 분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그리고 에피네프린 분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결국에는 뭐 다 보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 정도는 그림에 나오는 정도는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여러분 당연히 열 발산은 어떻게 돼야 되고 열 발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거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짜질부리한 거는 여러분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요. 더울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추울 때를 기준으로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 더울 때는 한번 그림도 보고 빈칸을 메꾸는 것을 과제로 내려고 합니다. 다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정답 및 그 다음에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정리는 다음 시간에 복습 겸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울 때 여기 표를 여기 지금 요 표 요거를 작성하셔서 과제 제출을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래서 빈칸 몇 개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채우시면 되네요. 자, 이것만 채워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